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부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히로님, 오늘은 51화 에피소드 51번째 시간이네요. 그쵸? 네, 51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지금 뭔가 바뀌었죠. 그래서 음, 저는 지금 이제 휴양지 같은 그런 특定곳에 있고요. 또 보표님은 또 어딘가에 계신데요. 예, 어딘가에 계신가요? 저는 어디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배경으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50화 정도까지 유지를 했던 다크 블랙한 이제 그런 화면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배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프레시하게 지금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고요. 51번째 시간은 저희가 지난 라이브를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계속 하던 그 책 프리뷰를 지난번에 마쳤었죠. 그래서 오늘은 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의 첫 예.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을 아마 읽으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오늘 또 어떤 두 남자가 어떠한 문장을 가져왔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히로님께서 읽으시면서 어떠한 문장이 또 좋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부터군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바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예.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진정한 인간관계 음. 를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이 저자가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예. 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저희가 되게 유명하고 되게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업적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한 그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업적이나 능력과 진정한 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기이할 정도의 모순이 있다. 네, 음. 그렇게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자기를 추구하는 에고에 지배되지 않는 관계이다. 네, 이거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 관계에는 상대방을 향해 열린 깨어있는 관심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바람도 없다. 그 음. 깨어있는 관심이 현존이다. 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에고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면 철저한 무관심 상태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 예. 에고가 지배하는 관계에서 가장 많은 세 가지는 이것이다. 원하는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좌절, 그리고 음. 무관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화를 시켜놓고 그 음. 이미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에고를 붙여놓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뭐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뭐 그런 거죠. 뭐 거기서부터 이제 기대가 많이 파장돼서 나오는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면 그 사람은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저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면은 94페이지에 불만과 분함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톨레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은 불만과 분함, 특히 분함, 이 분함이라는 감정은 크게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그것은 너무 네. 좀 번개처럼 왔다가 이제 또 가기도 하고 분하다 이런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찰나의 순간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여기에서는 불만과 분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만이란 무엇이냐 보면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만이라는 게 전략 에고의 하나의 카드라는 거죠. 요거 자체만으로도 좀 신선한 관점인데요.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다. 예. 마음이 네. 만든 거를 내가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다. 불만을 큰 소리로 말하든 단지 생각 속에서만 하든 차이가 없다. 자기와 동일시한 것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만만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부분이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습관화되는데 이 습관화되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일어난다라는 네, 부분하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더 무서운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계속 불만이 약간 요즘 소위 얘기하는 자동화처럼 이렇게 일어난다. 불만이 네, 나한테. 네. 이제 그렇게 양치기 되면 소년이 떠오르는 그 대목인데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불만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자동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자동화인데 이 불만이 자동화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분함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분함이란 뭔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자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일이 분함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마음에 분류표를 붙이는 게 분함이라는 네, 감정이라고 합니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부정직, 진실성 부족,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짓과 과거의 한 짓,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은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개한다. 그리고 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에고의 약간 매우 어떻게 좋아한다. 보면은 네, 에고의 약간 하수인 같은 느낌이에요. 에고의 하수인이 불만과 분함이 있는데 분함은 에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분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안 한 거, 혹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한 거. 계속 이런 걸 통해서 맞아요. 분한 감정을 느끼는데 에고는 그거를 보고 이거 잘한다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 감아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린다. 누가 그렇게 음, 하는가? 바로 당신 안의 무의식, 즉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잘못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완전한 오해이며 적을 만들어 네, 자신이 옳고 우월함을 느끼도록 조건 지어진 자기 마음의 투영일 수가 있다. 야,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예, 항상 그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 이 오해가 나중에 오해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이 내 마음속에선 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맞아요. 네, 에고가 이제 가장 좋아한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만과 분함,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히로님은 어떻게 좀 삶에서 불만과 분함이라는 감정을 한번 좀 들여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를 계속 이제 한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멈추지도 않죠. 계속 짓거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번 네, 인용해서 짓거려요,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짓거리는데 안 꺼져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꺼지냐?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순수한 대화를 나눌 때, 네, 그때가 꺼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혼자 있을 때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때 이제 없어지고 하지만 그 행동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그 머릿속에 짓거리는 걸 멈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 음, 사람과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게 그 순간에는 그 사람과 물론 만날 때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색안경이 껴지고 아까 얘기했던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내 삼스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잔상이 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만 네, 일단은 사실은 그 사람과 어떠한 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순간 없어지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런 거가 싹 사라지면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사람을 만나는 것,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그런 게 있으면은 분명 만나보는 것, 네 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네, 그리고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이 집단적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용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이다. 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누가 한 번쯤은 밉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내 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가장 좋아했던 게 누구일까? 그러면 에고가 가장 좋아했지 않았을까? 뭐 지나가다가 어떤 저런 걸 보면은 아 저게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저랬었는데 그 갑자기 또 그 상사가 예를 들어 생각나고 참 그때 너무했다 나한테 왜 다른 네.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음.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대우가 안 좋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뭐 더 열심히 일한 나는 인정 안 받고, 뭐 그런 음. 직장 생활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적인 소용돌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걸 쉽게 놔줄 리가 없죠, 에고가. 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을 이제 용서해주고 어,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리고 네. 아무 감정도 갖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예.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저희 에피소드 초반에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 예. 용서를 하는 게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게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또 이 책에서도 방금 그런 인간관계와 용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또 다른 책에서 그 사이토 미토리 책에 새로운 책 있죠? 상실을 깨부셔라. 네, 네. 그 책에서도 이 용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저한테 복합적으로 좀 다가와서 그러니까 상식을 깨부셔라에서는 인간관계를 재패하면 당신의 인생도 재패할 것이다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 마음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아버님한테 이제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되게 이제 그런 그 사이에 되게 크게 얼어 있던 그 음. 아이스 큐브 그러니까 얼음을 좀 많이 녹이는 그런 계기를 제가 갑자기 그게 마음에 딱 떠올라가지고 전화를 그냥 드렸거든요. 왜냐 전화 그때 마음이 딱 떠올랐을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은 전화를 못 드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분출해가지고 바로 써보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전화를 드려서 그때 이제 저는 모든 거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덧붙여서 또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또 이제 서로 그때 이제 미안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게 오랜만에 저랑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시간이 들어서 되게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는 그런 이제 한 단계를 또 이제 넘었다. 그 아들과 아버지 한 단계를 넘었다라는 그런 어, 네, 그런 이제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는 그 본질을 꿰뚫는다. 저희가 계속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직선으로 빵 뚫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정말 음. 좋은 문장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네.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묻고는 하는데 무엇이 내가 맞아요. 아닌가를 알면은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고 톨레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환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려움도 환상이라고 대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걸 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두려움은 두려움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환상이라는 거를 두려움은 환상의 일부분이다라고 알면 그것은 소멸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네. 알아차리면 두려움의 종말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두려움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오해한다면은 생존한다 두려움이 생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두려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삶에 고민거리들을 대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부분 읽으면서 또 매트릭스가 또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환상에 불과한 세계가 아닌가. 그 명상을 하는 그 가이드 분들이라든지 그런 명성 스승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상을 할 때 계속 그 나오는 생각들을 떠보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보내 보면은 진정한 진자가 떠오를 것이다. 그게 나오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지 않나? 명상할 때도 그냥 삶을 살 때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맞습니다. 네,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나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다른 음, 책에서도 나오고. 그게 바로 그것만이 남는다. 우리가 계속 그걸 떠보내다 보면요. 네, 아무튼 되고 그걸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누가 얘기하던 어떤 단어를 쓰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좀 진정을 알았을 때 소멸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맞아요. 네.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다 그때뿐이잖아요. 그게 다 지나가잖아요. 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감정이지만 그 상황을 얘기 드리자면은 무서운 상황, 어려운 상황, 좋은 음, 상황. 우리가 뭐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든 붙이든 그 상황은 지나가요. 근데 음,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지나가도 나는 그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의 감정과 그거를 다 불러들여서 그때의 감정이 있었으면 그때 몸에 대한 화학 그런 분비물도 같이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몸도 그 당시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돼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또한 지나가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모든 네,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걸 그냥 지켜봐라. 네. 자신이 옳다고 하는 여기는 만큼. 네, 이거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보피님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 의견, 판단, 이야기 등과 같은 정신적 입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음, 그런데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한다. 바꿔 말해 자신의 강한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옳다는 주장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자신을 상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음, 에고가 갈망하는 것이 그 우월감이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에고를 자신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게 만들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으면 누군가는 틀려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우월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네, 우월감은 내 에고를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고 항상 배우고 잊어버리고 깨닫고 잊어버리고 깨닫고 깨달았다 생각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네, 잊어버렸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잊어버리고 이걸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뭐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옳다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책이라는 것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영성 공부도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를 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지만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라는 거는
배우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닫고 깨닫고 잊어버리고 이걸 계속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의 마음이 장착이 되면은 남한테 함부로 저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조언 같은 걸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당신은 틀렸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예, 저의 사정을 그쵸. 모르는데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반대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분의 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그쵸. 어떤 그 이유가 사람이 있어서 되어보지 않는 이상, 네, 그쵸. 조언 자체를 안 하고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조언을 하려고 하고요. 조언을 네. 구한 게 아니면은 거의 조언을 하지 않는 예,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언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조언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이 조언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조언을 받고 싶은지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조언을 그냥 따르기만 한다면은 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 길을 좁히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어떤 조언을 네, 필요한지도 그것도 아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걸 아는 네, 거는 궁금증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 그 정말 네,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당사자는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오지랖 있죠. 예, 네, 예. 너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네.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조언을 받을 때 그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자신이 원래는 좀 알고 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음, 마음속에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서 그거를 사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동의하는 거가 이 사람 마음속이라든지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가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동의가 좀 가능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면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뭐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거의 네. 없어요. 그런 거 결혼 초창기 때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뭐 생각을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네. 뭐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 네. 차에서도 얘기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맞아요. 네, 네. 별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 네, 속에 제 욕심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제 친구한테 되게 네, 이제 중마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중마고라는 친구한테 그런 이제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들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인생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네, 했었는데 그거 자체를 해줘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 조언으로는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깨닫고 저도 조언을 그 사람이 돼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몇 년, 한 10년 이상의 중마고라도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무튼 그렇게 살게 네,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네, 하고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가 일본의 그 가장 큰 홀리데이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장모님이랑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랑 살면서 힘들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얘랑 살면서 힘들고 너가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고 되게 이해가 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되게 또, 또 이제 한 잔 짠 하면서 또 이제 그 텐션이 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시죠? 말을 네. 하셨군요. 예. 네네네. 그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거가 사소한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둘만이 음, 있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은 그렇죠. 나랑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것을 보고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내가 그 사람이 인생에 손톱밖에 안 되는 내가 나와가지고 너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클 싱어 분의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인용을 하자면 300억 년이 지나서 이 시점까지 온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서 네. 내가 지금 이거를 상과 강을 바꾸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와이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다. 아니면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게 돼 있지. 그냥 뭐 얘기를 안 하는 건 사랑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랑일 수는 있겠으나, 예.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네,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막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네, 것도 다 다른 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다라는 맛, 예를 들어서 맛있다. 맛있다를 어떤 사람들은 뭐 얼큰한 찌개를 먹으면 맛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싱거운 거를 먹으면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생선이 네,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이 있지 불같은 사랑만 사랑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시야를 넓히 보면 어떨까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사랑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렵고 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좀 자연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을 보면은 그냥 엄청난 그냥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네. 자연을 보고 사랑을 얻으면은 사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가령 나무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잖아요. 계속 네. 주고 심지어 뭐 열매 뭐 대가 없이 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자연한테 계속 안 좋게 계속 뭐 오염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음. 욕심이 막 이렇게 막 분출이 돼가지고 이 자연을 훼손하고 막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이제 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는 그렇죠. 걸로만 이제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딱 보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또 깨닫게 되고 그런 네. 것도 사랑의 형태이고요.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자연. 자연을 좀 보면은 네네 예, 알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느낀 건데, 사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이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답이 자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특징을 보면은 한 가지 제가 찾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탓하지 않는다는 게 자연의 특징이더라고요. 가령 네. 이제 우리 인간은 계속 남 탓을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탓하지 않더라고요. 가령 겨울이 오는데 한 뭐 가을쯤 돼가지고 이 새들이 예를 들어서 그 곰들이 모여가지고 겨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네. 자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네. 새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자연 속에 녹아져 있는 식물들도 그렇고 그럼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이클 싱어나 뭐 바딤 젤란드나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냥 겨울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 자연은 네. 그 과정에서 소멸이 되어 수도 누군가는 소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쨌건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지금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람은 그게 안 되고 겨울이 온다 그러면은 왜 겨울이 오는가 음, 파트를 하고 봄이 네. 올 때는 너무 좋아하고 또 여름이 올 때는 맞아요. 컴플레인하고 근데 자연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게 탓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식물, 동물 뭐 그 외의 원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탓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자연 속에 모든 맞아요. 해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 현존하고 있잖아요. 다 네, 현존하고 있고, 네, 그냥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자연을 계속 훼손시키는 인간에 대해서 탓을 안 해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것은 그 순리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네,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네,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듣고 그렇죠. 보아하니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다시 한번 이 삼스카라라는 단어를 또 꺼내서 그 삼스카라 겨울은 추워서 싫어 여름은 더워서 싫어 네 음, 그렇게 살면서 여름을 보내거나 겨울을 보내면 그 겨울만의 그 특색을 음, 다 보지도 그렇죠. 못할 뿐더러 네, 여름만의 특색을 다 보지도 못할 뿐더러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서 또 그렇죠. 후회하고 네, 그때 잘할 걸 그랬어. 그때 음, 즐겁게 보낼 걸 그랬어. 그 사람이랑 즐겁게 보낼 걸 그랬어. 그렇게 후회하는 음, 나 자신을 또 보고 또 참여하고 그러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지금 이제 하면서 책이 좀 두껍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저희가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는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저희 듭니다. 아직 네, 오부작의 한 지금 뭐 두 번째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부작까지 하고 만약에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네, 오부작 이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51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뭐 청취하시는 채널에서 댓글 같은 것도 나은히 남겨주시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채팅방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채팅방 들어와서 또 소통도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남자의 깨달음 보피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남자의 깨달은 필요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